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실제로 우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지원하시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수가 그냥 지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허수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여러분도 이 강의를 보기 전까지는 허수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네. 이 강의를 보신 다음에 이제 실수가 되는 건데요. 그냥 근데 워낙에 경쟁이 많다 보니까 또 허수를 다 지워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면에서는 한번 끝까지 해보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벼락치 기반을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여러분 혹시 네이버나 이런데 이시안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 매일경제 칼럼을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업 불펜노트 칼럼 쓴 거죠. 제가 쓰신 게 아니라, 쓴 거를 보면은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좀 분석해서 텍스트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참 좋은 얘기 많이 써놨죠. 코레일 채용해가지고 얼마다. 예, 나중에 코레일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분석을 하니까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연봉이나 그래서 몇 명 취업하는지 이런 거 프로세스도 보시는데요. 자, 일단 여기 철도공사는요, 서류 검증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합격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합격을 시켜버려가지고요. 이번에 69,000명 정도가 합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게 다 오는 건 아니고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55,000에서 한 5만 명? 6만 명 정도 되려나? 그래서 5만에서 6만 사이 정도가 실제 시험을 보러 올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아있는 건데, 필기 시험을 거쳐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필기 시험을 보시면, 필기 시험이 전년도까지는요, 80문항에서 2시간 수준이었다가 이게 지금 너무 많아서요. 하반기에는 60문항에 80분 수준 나왔거든요. 전년 하반기죠. 그래서 올해는 이게 몇 문항에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이 정도 수준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의사소통은 주로 비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죠, 정보. 텍스트로 된 정보를 읽고 이해하기. 자, 그래서 텍스트된 정보 읽기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수리 능력은 자료 해석이 주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해석이 주로고요. 근데 문제 해결은 추리 문제나 자원 관리에 해당하는 거여서 사실은 이거 플러스 자원 관리라고 보셔도 돼요. 자원 관리가 이 안에 문제 해결 안에 들어가는 거가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요, 이 추리나 자원 관리 같은 것들이 표로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료 해석만 잔뜩 있다라고 느끼기도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 해석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얘네들이 PACAT나 리트 수준으로 그 전에 이제 그런 기출 문제가 다 나왔거든요. 그게 외주사들이 이제 좀 그렇게 베껴내면 안 되는데 워낙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약간 수준들이 안 되다 보니까 몇 문제들은 그렇게 참고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아이들이 그런 걸 안 볼 거라 생각을 했는지 냈는데 다 봤거든요. 그래서 보는 순간부터 애들이 알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정도의 난이도가 되면요. 문제는 뭐냐면 어렵다는 거죠. 우리한테 정말 어렵고요. 또 좋은 건 뭐냐면 이런 정도의 난이도 문제들은 찍어도 괜찮아요. 보통 감점이 없습니다. PACAT나 리트는 전부 다 감점 없고요. 심지어 여러분 어렸을 때 봤던 수능도 감점 없거든요. 찍어도. 네, 그래서 괜찮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아마 감독관님한테 찍어도 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찍어도 된다라고 한다면 부담 없이 찍어도 되겠고요. 찍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다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찍어도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차피 60문제 중에 한 30문제나 40문제 풀어놓고 찍어도 되냐를 고민하실 거면 괜찮아요. 어차피 이 정도 풀어가지고는 합격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찍어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차피 안 되니까. 네, 근데 한 50문제나 55문제에서 5문제 찍어도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찍으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5문제 정도면 그 중에 맞는 것도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찍는다라는 것에 관심을 둔다기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푼다. 한 55문제까지는 푼다라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고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면접이나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온 김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면접은 2대1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2대1이니까. 근데 이게 2대1이니까 안심하기에는, 60대1에서 떨어지면 그렇게 아프진 않거든요. 근데 2대1에서 떨어지면 정말 아파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고요. 혹시 합격하시고 가시게 되면, 예전에 토론 면접이 있었는데 지금 토론 면접 빠졌다고 하죠. 근데 막상 나오기 전까지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빠졌고요. 경험 면접 또는 직무 상황 면접. 상황 면접은 어떤 거 줘요? 이렇게 출발 시간이 되었는데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기차 시간이 다 되어 출발하는데 손님이 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숙취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들을 준 다음에 이 상황들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자신의 가치관도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도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상황도 있죠. 차량 정비사도 업무 분담 배치하는 스텝이다. 본인보다 경험이나 지식 많은 선배들이 업무 배치 바꿔달라고 한다. 한 명 바꿔준다면 연쇄적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T 면접의 문제 해결력을 조금 더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딱 하는 건데요. 자기들도 어렵거든요. 실제로 자기들이 근무할 때 이렇게 하면은 쉽게 하겠어요? 그 선배들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면접에서 정말 진짜 다니는 사람도 모를 만한 그런 면접 문제를 물어본 다음에 풀라고 하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다음에 코레일 자체의 공공 할인이라든가 방향성, 정책적 방향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 필기시험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때 이제 코레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시면 돼요. 계속 사시면서 이런 정책적,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구나를 보시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철도 적성 검사를 보게 되는데 이건 진짜 적성 검사예요. 우리가 적성 검사라고 했을 때는 좀 AT 테스트로 사실은 이렇게 학력 검사, 능력 검사, 학력 검사라기보단 적격성 검사였는데 이건 적성 검사라 그렇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결국 그 엄청난 필기시험, 그러니까 서류는 이제 다 통과시켜줬으니까 그 엄청난 필기시험을 합격하는데 이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이다. 며칠 안 남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지,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의사소통에서는요, 이게 이제 공통으로 다른 공기업들도 다 이제 비문학 이런 거 나오거든요. 텍스트로 된 정보 읽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걸 배울 텐데 텍스트로 된 정보 읽기는 리딩 스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최소로 읽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연습하는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장별은 완전 스킬이에요. 그냥 정말 이거는 읽으시면 시간 없어요. 문장별이 나오면 이건 스킬적으로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레일을 좀 맞춤해서 맞춤법 문제는 코레일이라든가 한국전력이라든가 몇몇 특정한 기업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맞춤법 문제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저거는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암기에 가까운 거니까 한번 쭉 보시면 아마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보다 넘어가는 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보시면 될 거고요. 사실 여기서 했던 것들을 코레일 제시문 몇 개에 좀 대응해서요. 제시문인데 코레일을 소재로 하는 제시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레일 제시문의 몇 개를 대응해서 한번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로 가시면 이게 우리가 벼락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되게 빨리빨리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거 필요한 것들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죠. 그래서 응용 계산을 하나로 하고 자료에서 이렇게 하나로 할게요. 그래서 응용 계산은 유형별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이런 저런 유형들 한눈에 딱 본 다음에 이건 무슨 유형이야, 저건 무슨 유형이야 파악한 다음에 그런 유형은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유형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게요. 근데 사실은 응용 계산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얘와 얘에 비하면 얘가 20% 얘가 80% 수준이라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요거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공부하면은 또 오를 수 있는 거긴 하니까 그래서 포기하기는 아깝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얘가 80%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잘할 때는 자료 해석을 어떻게 빨리 풀 것인가 그게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거와 저거 중에 어느 게 크냐 막 이런 걸 물어보니까 근데 이게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계산하느라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림산을 배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계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들을 넣어보는 연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코레일 자료 해석해서 코레일 소재를 가지고 나온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로 가시면 문제 해결은요. 그러니까 추리 문제 요게 이제 여러분 점수 조절하라고 연쇄하기, 매칭하기, 순서 정하기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풀어가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응용계산처럼요. 풀어가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 방법들을 좀 배운 다음에 그래도 간단한 문제들은 바로바로 풀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원리를 파악하고 적용하기. 어떤 원리가 있으면 그것의 적용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원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한 유형을 하기보다는 이런 형태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이나 인력 같은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자원관리와 비슷한 역할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얘기들을 여기 코레일 교통수단 주로 이제 교통수단 연결해서 어디 가는데 최소 비용이 얼마냐, 단시간 얼마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라든가 하여튼 코레일에 비슷한 그런 제시문들을 활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게 좀 잘 활용하시려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빨리 풀 것인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차피 다 맞는 사람 없어요. 그 합격하는 사람이 다 맞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거는 제껴. 스킵 하시고요. 그러니까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처음부터 끝까지 풀려고 하지 마시고 야 이건 어렵다. 이건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일단 스킵하세요. 그 다음에 툭툭툭 갔다가 시간이 남으면 그때 다시 문제의 순서를 편집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를 중간에 풀었다가 뒤에 손만 대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풀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시험을 보는 방법이나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